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큰일이죠. 뭐가 또 큰일이냐라고 한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큰일이라는 거죠.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전세자금 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인데요. 2012년도에 전세자금 대출의 빚이 23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2021년 전세자금 대출 빚이 무려 180조라는 거죠. 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해 예산이 650조 가량인데 대한민국 전체 한 해 예산의 4분의 1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거예요. 한번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죠. 전세자금 대출 잔액 추이인데요. 2012년도에 보면 23조에서 2021년 무려 180조, 이 정도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자금 대출 잔액, 즉 총액이 이 정도로 증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순수 증가 금액, 즉 1년에 얼마씩 증가됐냐라고 하면 2013년도에는 5조 5천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무려 34조나 증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 해 34조, 30조라는 이러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요라는 의미, 세입자들이 돈이 없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역으로 표현하면 세입자들이 돈이 없으면서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 2010년도에도 그래요. 차를 타고 시내를 왔다 갔다 하면 은행마다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안내 프랜카드가 있었죠. 맞아요. 그때도 분명히 2010년도에도 2009년도 2008년도에도 분명히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프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그 당시에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왜냐? 아니 왜 은행 돈을 이용해가지고 전세사로 차라리 내가 가진 돈에 맞춰서 전세를 살아야지. 요러한 생각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2010년도에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총 12조 6천억 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데이터는 2012년도 대비해서 2021년의 데이터인데 저는 2010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보세요. 2010년도에는 12조, 2016년도에는 34조, 그리고 2022년도에는 180조나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당시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1년에 한 5조 5천원 밖에 증가되지 않았고 현재 와서는 급속하게 증가되었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타임머신을 타고 2010년도 전세자금 대출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 금융기관별 전세금융지원 현황인데 먼저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에서는 우리 V전세론이 나왔죠. 대상은 전국이었고요. 전국시 단위였고요. 대상 물건은 아파트에 한해서 대출기간은 1년에서 2년이었죠. 또한 신한은행의 전세보증 대출을 보면 서울 경기지역의 시지역에 한해서 했고 대상 물건은 역시 아파트고요. 대출 기간도 1년에서 2년 동일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죠. 우리은행의 대출 한도는 전세 금액의 60%, 신한은행의 대출 한도도 전세 금액의 60%밖에 안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전체 전세 금액의 대출을 60%에 묶어놨다는 거고 또한 대출 이자가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5.48에서 6.70이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5.68에서 6.68이고요. 요 당시에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6%에서 10%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였다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금리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2010년도 금융기관별 전세금융 대출과 현재 카카오뱅크의 전세대출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전세금이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60%인데 지금은 전세 금액이 80%나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1억이면 8천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니까요. 2천만 원 있으면 돼요, 여러분. 3억이면요. 전세자금 대출이 2억 4천만 원이 나와요. 6천만 원만 있으면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 그렇죠.
23평대, 30평대 전세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대출 이자도 2010년도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5.48에서 6.70인데 카카오뱅크의 전세자금 대출 2.67%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뭐 50%보다 더 싼 그러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였다는 거죠. 이 정도로 완전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이러니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자 자체가 적습니다. 싸도 너무 싸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월세 주바야 차라리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뭐하자? 전세집 들어가자. 그러니까 전세집만 넣으면 세입자들이 대출받아서 전세로 구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전세자금 대출의 급증,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하면 첫 번째로 보면요. 세입자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빚의 일상화. 그래요. 어차피 빚으로 사는 인생. 뭐 마이너스 통장 빚이고 은행 대출도 빚이고 신용 대출도 빚이고 다 빚이야. 그런데 내가 전세 사는 요 집까지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자. 이렇게 이제 받겠다는 거고요. 전세 대출 활용 가구 비중이 2016년도에는 전체 가구 수의 6.4%에서 2021년 작년에는 12.2%, 즉 2배 가까이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일상화되었다. 빚내서 전세 구하는 거 일상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세 자체가 수요가 급증했다. 또한 전세금이 높아도 아예 뭐 그까 있고 뭐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데 그까 있고 뭐 은행 금리 뭐 2%짜리 숱하게 많은데 요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확 증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세자금 대출이 너무 쉽다 보니까 뭐예요?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그래프를 보시죠. 2013년도부터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9년도부터 20년, 22년 더 급속하게 올랐죠. 요거야 뭐 임대차 3법 요거 때문에 급속하게 전세 중위 가격 또한 이 정도로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뭐 저금리니까 대출이자 2% 뭐 큰 부담 없다. 전세집만 넣으면 전세금 좀 깎아주세요.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냥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전세금 깎아달라는 말 대신 전세 대출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세 대출 가능한지 그런 집만 또 노린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 전세 금액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전세금의 급등 현상은 또다시 갭 투자의 증가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전세 금액이 급등하니까 2018년도부터 19년, 20년, 22년 요 정도로 서울 아파트 갭 투자의 비율이 2018년 14.6%에서 2021년 41.9%까지 서울 아파트 갭 투자 이런 비율로 크게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매매 금액 대비하여 전세 금액이 높아지니까 투자금에 대한 부담이 적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갭 투자의 증가와 함께 이제는 네 번째로 보면 다주택자들의 숫자도 증가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즉 2012년도 2주택자가 130만 명에서 2019년도에는 2주택자가 180만 명으로 급하게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세 채 이상 집을 가졌는데 세 채 이상 다주택자는 2012년도 19만 명에서 2019년도에는 29만 명으로 50% 가까이나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전세 금액을 이용한 차익을 노리는 다주택자의 숫자가 증가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되니까 다섯 번째 문제점, 주택, 아파트, 빌라의 매매 가격은 상승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또 똑같아요. 매매 금액이 오르면 전세 금액이 오르고, 전세 금액이 오르면 전세자금 대출이 오르고, 전세자금 대출이 오르면 갭 투자가 또 증가되고, 갭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또 증가가 되고,
또다시 집값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므로 집값이 상승하고 또다시 전세 금액도 상승하는 이런 흐름으로 계속 흘러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 금액의 급증, 폭발적인 증가의 문제점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요,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죠. 2018년 9월 달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제한하고 2019년도 12월 달에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2주택 보유 시에는 아예 전세 대출을 해수를 하는 획기적이지. 2주택 보유 시 전세 대출을 해수를 해버리고 2020년도에는 전세 대출을 받아놓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초과 주택 보유 시 보증을 금지 및 기존 대출금액도 해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급기야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고 2021년 10월 26일 발표를 했죠. 이 발표 내용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세자금 대출은 뭐다? 그냥 돈 빌리고 은행에 이자만 줬어요. 그리고 전세 만기가 되면 은행에 그 전세금을 갚으면 됐다는 얘기죠. 즉 이자만 납부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2021년 10월 26일 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황 요런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다 금융기관별로 다 전세자금 대출도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나갈 때 금융회사에서 만약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같이 하게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즉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은행에. 이 정도로 전세자금 대출이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집값이 많이 급등했다. 이런 맥락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전세 대출 급증에 따른 위험 요소로 본다면 저금리에서 금리가 만약에 인상된다. 뭐 만약에 인상이 아니죠. 뭐 실질적으로 작년 8월 달부터 대한민국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현재 또한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한민국 또한 금리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처럼 저금리라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즉 이자를 갚지 못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또한 중요한 거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내가 전세금을 뺄 생각이야.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세 좀 빼주세요 하니까 집주인이 갑자기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일시에 빼달래. 그럼 뭐 집주인들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러면 따라서 뭐 깡통 전세, 역전세가 발생될 가능성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또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나간다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이제 막 전세 내놓고 바빠. 왜냐면 전세가 안 나니까 서로 막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기 시작해요. 그러면 전세 매물 증가에 따른 전세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이처럼 전세 금액의 하락은요. 매매 금액까지 하락까지 유발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에는 갭 투자자들의 집들이 대거 경매를 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이럴 경우의 수가 더 증가된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금융기관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아파트에 한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고 과거에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이 60%를 해줬는데 지금은 뭐 빌라든 연립이든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따지질 않아. 그냥 따지질 않고 80%의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의 사태가 급속하게 증가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만약에 경매를 당해도 80%부터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돈을 회수를 못해. 이런 사태까지 발생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경제 위기까지 도래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에 DSR까지 검토 중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2010년도 12조 6천억이라는 전세자금 대출이 2020년도에는 180조가 되었으니 문제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아마도 폭탄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수위에서는 조심해야 되겠죠. 세입자들 또한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이게 깡통전세, 역전세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또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무리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무리한 전셋집을 구하는 것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서 전세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전세자금 대출 금액 180조 큰 위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